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 앞에서 빠르고 날카롭게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인 푸시를 배우고 이 기술을 실제 경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경험해 볼 거예요. 단순히 기술을 연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규칙이 있는 경기 안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 더 유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네트 앞이라는 짧은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에 집중하며 작은 동작만으로도 얼마나 강한 공격을 만들 수 있는지를 직접 느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기술 연습과 함께 다양한 변형 게임을 통해 배드민턴의 재미도 한층 더 느껴볼 수 있겠죠. 오늘의 준비물은 라켓, 셔틀콕, 그리고 목표물을 대신할 바구니 또는 박스입니다.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챌린지에서는 네트 앞 공격 감각을 키우는 두 가지 활동에 도전합니다. 셔틀콕을 손으로 던져 목표물을 맞추는 타겟 셔틀콕 활동을 통해 네트를 넘기지 않고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해보고, 이어서 라켓을 사용해 셔틀콕을 목표물에 넣는 안자민턴 활동으로 네트 앞에서의 정확한 타격 감각을 한 단계 더 높여볼 거예요. 이어질 필수 기술 익히기 시간에는 네트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격 기술인 푸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워봅니다. 큰 스윙 없이도 짧고 빠른 동작으로 강한 공격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고, 자주 나오는 실수와 그에 대한 교정 방법을 함께 살펴보며 정확한 푸시 동작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는 활동은 팀 경기입니다. 친구들과 팀을 이뤄 지정 득점제 방식의 변형 경기를 두 가지 진행해보며 점수 구간에 따라 제한된 기술 속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면 좋을지 고민해봅니다. 오늘 배운 푸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실제 경기 상황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준비가 끝났다면 몸도 마음도 가볍게 해줄 배드민턴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출발! 지금부터는 신나게 몸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뛰기 전에 손목과 발목을 충분히 풀어주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준비해 볼게요. 오늘의 몸풀기 활동은 배드민턴 코트 위에서 진행하는 다같이 꼬리잡기입니다. 코트 앞면에 4명이 모여 각자 모퉁이에 서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신호가 나오면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잡기 위해 이동하는데, 이때 앞으로 갈 때는 러닝 스텝, 옆으로는 사이드 스텝, 뒤로는 백스텝을 사용해주세요. 선생님의 휘슬 소리가 들리면 방향을 바꿔 반대쪽 친구를 잡으러 가야 합니다. 잡히면 게임에서 빠지게 되고 가장 오래 남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뒤로 이동할 때는 특히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움직여주세요. 다음은 개인 챌린지 시간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네트 앞에서도 강한 공격이 가능한지를 직접 느껴보는 타겟 셔틀콕입니다. 이번에는 라켓을 들기 전에 손으로 먼저 셔틀콕을 던져보며 감각을 익혀볼 거예요. 먼저 네트와 몸 사이를 반팔 간격 정도로 두고 서서 반대편 코트 서비스 라인에 셔틀콕 1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둡니다. 셔틀콕을 높이 띄우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던져 목표 셔틀콕을 맞춰 쓰러뜨리면 됩니다. 셔틀콕 10개 중 5개 이상을 제한 시간 안에 정확히 쓰러뜨리면 미션 성공! 던진 셔틀콕이 손을 떠난 뒤 2초 안에 목표물을 맞춰야 성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 중요합니다. 네트와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큰 스윙 동작은 피하고 손목의 스냅을 활용해 던져보세요. 던지기 전에는 반드시 반대편 코트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미션 시작! 미션 성공입니다. 다음은 라켓을 들고 진행하는 안자민턴입니다. 네트 테이프 부분을 말아 올린 뒤 네트와 반팔 간격 정도 떨어진 위치에 앉아 라켓과 셔틀콕을 준비합니다. 반대편 코트 롱 서비스 라인에는 바구니나 박스를 눕혀 입구가 사람을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셔틀콕 10개 중 5개 이상을 라켓으로 쳐 목표물인 바구니 안에 넣으면 미션 성공! 이때도 라켓이 네트를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조금 더 익숙해졌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트에서 약 1m 떨어진 위치에서 같은 도전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미션 시작! 미션 성공입니다. 이제 네트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격 기술 푸시의 핵심을 제대로 익혀볼 시간이에요. 푸시는 네트 앞에서 살짝 높은 공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라켓 스윙 없이 짧은 손목 스냅만으로 빠르게 밀어야 해요. 런지 자세에서 라켓을 얼굴 앞쪽에 위치시킨 후 셔틀콕의 윗부분을 짧고 빠르고 강하게 밀어주면 된답니다. 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첫 번째 실수는 셔틀콕을 너무 아래로 치려고 손목을 과하게 사용해서 네트에 걸리는 경우예요. 공을 아래로 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손목만 과하게 쓰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실수는 스윙이 너무 커지는 경우인데 이때는 스윙하는 동안 셔틀콕이 빠르게 떨어져서 네트 아래쪽에서 공을 치게 되고 결국 네트에 걸리고 말아요. 정석은 스윙을 크게 하지 않고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게 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고 짧은 동작 안에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으로 살펴볼 실수는 푸시를 할 때 셔틀콕을 내 몸보다 뒤에서 치는 경우와 라켓의 면이 앞이나 위를 향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셔틀콕이 바닥으로 꽂히지 않고 일직선이나 위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셔틀콕을 아래로 보내는 각도를 만들기 어려운 것이죠. 정석은 셔틀콕을 항상 내 몸 앞에서 치고 타격 순간 라켓의 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배운 실력을 실제로 확인해 볼 경기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진행할 경기는 지정 득점제 방식의 경기로 정해진 규칙 안에서 경기를 풀어가야 해요. 특정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경기에 참여를 해봅시다. 지정 득점제 게임 첫 번째입니다. 이 경기는 2명씩 한 팀이 되어 2대2로 진행합니다. 각자 라켓 하나씩을 준비하고 코트당 셔틀콕은 한 개만 사용합니다. 경기는 20점 경기로 진행되며 5점마다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 하나씩 정해집니다. 해당 점수 구간에서는 정해진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경기를 해야 하고 만약 실수로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팀에게 1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기 시작합니다. 기술 제한은 점수에 따라 순서대로 바뀝니다. 이에 유의하며 경기를 진행해 봅시다. 초반부터 긴장감 넘치는 랠리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 먼저 득점하게 될까요? 파랑팀의 실책으로 주황팀이 먼저 앞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황팀의 서브! 바로 점수를 득점한 파랑팀! 서브는 파랑팀으로 넘어갑니다. 경기에서 기억하면 좋은 전략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스매시가 금지된 상황이라면 클리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정확하게 치기 어렵도록 클리어를 길게 보내 코트 뒤쪽으로 이동하게 만든 뒤 짧게 돌아온 공을 오늘 배웠던 푸시로 마무리해보세요. 이때 팽팽한 랠리 끝에 주황팀이 추가로 득점하게 됩니다.
주황팀의 실책으로 주황팀이 연이어 점수를 쌓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황팀의 스매시! 매서운 스매싱에 파랑팀이 리시브에 실패합니다. (6점에서 10점) 구간에 드롭을 사용해버린 파랑팀. 아쉽게도 실점하고 맙니다. 규칙에 꼭 유의해야겠죠? 드디어 불꽃 튀는 랠리 끝에 파랑팀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공격에 성공하는 주황팀, 다시 앞서 나갑니다. 점점 벌어지고 있는 점수차. 주황팀이 경기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파랑팀. 과연 경기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주황팀의 공격이 성공하여 경기는 주황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지정 득점제 방식이지만 규칙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정해진 기술로 득점에 성공하면 2점을 얻고 일반 득점은 1점으로 계산됩니다. 사용할 기술은 순서대로 바뀌며 스매시 다음에는 푸시, 그 다음에는 드롭, 이어서 헤어핀, 마지막으로 클리어 순으로 진행해 볼 거예요. 해당 단계 기술로 어느 팀이든 득점에 성공하면 다음 기술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기 시작합니다. 주황팀의 서브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첫 랠리부터 주황팀이 먼저 점수를 가져가네요. 방심은 금물! 주황팀의 실책으로 파랑팀이 바로 점수를 얻어갑니다. 파랑팀의 강력한 스매시 공격! 지정 기술에 성공하여 파랑팀이 2점을 득점합니다. 이어 주황팀이 푸시에 성공하여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순식간에 동점이 된 두 팀, 팽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드롭이나 헤어핀으로 득점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바로 짧은 공을 시도하기보다는 클리어나 언더로 상대를 코트 뒤쪽에 있게 만든 뒤 그 다음 짧은 드롭이나 헤어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막상막하의 경기가 이어지는 중 주황팀이 드롭에 성공하여 2점을 가져갑니다. 이때 헤어핀을 성공한 파랑팀이 2점을 가져가 끝까지 예측하기 힘든 경기가 이어집니다.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항상 안전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파트너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위치를 자주 확인하면서 주변을 살피며 경기를 진행해주세요.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해 클리어를 성공한 주황팀! 마침내 경기는 주황팀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본 활동들을 한눈에 살펴볼까요? 개인 챌린지에서는 네트 앞에서 셔틀콕을 던져 목표를 맞추는 타겟 셔틀콕과 라켓으로 셔틀콕을 바구니에 넣는 안자민턴 활동에 도전하며 네트 앞 공격에 필요한 정확한 타격 감각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필수 기술 익히기 시간에는 네트 앞에서 공격할 때 사용하는 푸시 기술을 중심으로 자주 나오는 실수와 올바른 동작을 함께 살펴보며
짧고 빠른 동작으로도 강한 공격을 만드는 방법을 익혀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업 상황에서도 자신있게 공격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어요. 마지막 경기 활동에서는 지정 득점제 방식의 변형 경기를 통해 점수 구간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전략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푸시를 실제 경기 속에서 활용하며 기술 선택의 중요성과 경기 흐름을 읽는 방법도 함께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네트워크 공격 기술이 상황을 넘어 실제 경기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활용되는지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느낀 움직임과 감각을 계속 이어간다면 네트 앞에서의 공격 플레이가 점점 더 자연스럽고 탄탄해질 거예요. 여러분은 미션을 얼마나 잘 수행했나요? 네트 앞에서는 순간적인 판단과 빠른 움직임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웠던 기술을 상황에 맞게 바로 적용하는 능력이 큰 역할을 합니다. 제한된 규칙과 조건 속에서도 정확한 스텝으로 자리를 잡고 네트 앞에서 푸시를 활용해 날카로운 공격을 만들어냈다면 여러분은 이제 민첩한 움직임과 공격 감각을 함께 갖춘 무브 어태커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여러 가지 배드민턴 활동에 도전해봅시다. 또 만나요. 안녕!